네, 안녕하세요. 공연을 기록하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오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끝까지 묻던 작가 알베르 까미의 희곡 작품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연극 오해입니다. 까미가 1944년에 쓴 작품인데요. 한 남자가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운영하는 모텔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그날 밤 어머니와 누이는 돈에 눈이 멀어서 남자를 죽이고 금품을 강탈할 계획을 세웁니다. 놀랍도록 소름 끼치는 이 일을 알베르 까미는 오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한마디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오늘 그 까미의 극을 현대 한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우리 최원석 연출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우리 이분들 각각 다른 길로 연극에 왔다가 까미의 오해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연출하신 우리 최원석 연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 연출자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주화 배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아입니다. 그 연극의 기록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급해가지고 먼저 배우 황석정입니다. 오해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연출님은 우리 국립극단 단원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립극단 단원이면 우리 어쨌든 우리 배우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좀 목표점 같은 곳인데 왜 거기서 나오셔서 극단을 차리신 뭔가 그 계기가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연극 연출가이기도 했었고 중간에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국립극단 배우가 돼서 배우 생활을 이제 병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내가 원래 꾸었던 꿈을 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국립극단을 나와서 제 극단을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연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 못 봤어요. 엄청 잘하세요. 와, 진짜. 네, 다음엔 같이 무대에서. 제가 연출할게요. 좋아. 이해라고 할게요. 이해. 다음 작품. 오해만 뭐 이해. 쌓이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작업 스타일이 워낙 좀 완벽주의자시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 굉장히 좀 평화롭게. 네, 미녀 배우들하고 하셔서 달라지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해예요. 오해요. 우리 그 연출님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크게 웃었어. 아니 욕도 늘었고요.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제가 목욕탕에 가면 등짝을 진짜 빡 때리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러신다고요. 최원석 연출님하고 하면은 미리 긴장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건 이제- 알아서 준비를 많이 그건 하더라고요. 아니고요. 저 연극을 장시간 연습하면 가장 좋은데 그 여건상 장시간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좀 준비를 좀 더 많이 좀 해서 또 효율적인 연습을 만들어 갑시다 라는 의미에서 좀 미리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작하면은 그냥 공연 시스템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 점은 사실은 저도 좀 동의해요. 저도 최대한 빨리 일어서서 움직이고 이런 얘기하면 미움받을까 봐. 저는 심지어 첫날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바로 일어나서.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연극 5회 소개 페이지에 네. 우리 연출님을 이 냉혹과 매혹의 연출가라고 그렇게 적혀 있던데 그 아마 이제 제가 그간 만들었던 작품의 그 결이 아마 좀 너무 차갑고 거칠고 너무 파괴적이어서 아마
냉혹이란 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매혹이라는 말은 그 파멸에 이르는 그 과정을 아주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추적해 나가는 것 때문에 아마 매혹이란 말이 붙지 않았나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우리 최연석 연출님 하면 작품이 세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작업 스타일이 워낙 좀 완벽주의자시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번에 굉장히 좀 평화롭게. 미녀 배우들하고 하셔서 달라지신 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해예요. 오해예요. 저는 미녀는 아닙니다. 오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그 가족을 몰라보고 그 살인에 이르는 아주 끔찍한 얘기이면서 또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죠. 왜 인간은 오해를 하는가? 까미는 신의 부재를 얘기했는데 저는 오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욕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장 까막눈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라는 걸 시시각각 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다 가짜야 이거는 가짜 이거는 가짜요 가짜 마지막 소원 제발 내 눈가에 말을 남겨줘. 한가한 소리 좀 하지 마. 별로 눈치도 하나 쓰면서. 객실에 시체 하나 발견된 거 말고 아무 일도 없었어. 딸 역할을 쳤는데 그 아마 저 얼굴에 상처라든지 역사가 좀 많이 묻어나는 배우였으면 좋겠다 해서 두 분을 선택을 하게 됐죠. 네, 작업하시면서 만족스러우세요? 그런 건 묻지 말았어요. 본인들 앞에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아니, 저기 너무 예민하세요. 연출님 보시기에 이제 이 두 딸이 다른 점이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은 물론이거니와 인물을 접근하는 경로도 다를 테고 네. 똑같은 디렉션을 한다는 게 난감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황새별, 황석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그 까칠함 같은 것들이 질감이 있을 테고 이샛별 이주환님 같은 경우는 고양이의 느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르는 여성의 느낌이 또 강하게 있고 네,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데 그 결은 매우 다릅니다. 거의 뭐 두 작품 연출하시는 정도. 예, 아주 피곤합니다. 이런 감정 소모가 많은 작품들 공연하고 나면 완전히 막 탈진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요. 첫 번째 런을 긋고 나서 진짜 갑자기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이 있더라고요. 밖에 있더니 그래서 그 세 개를 막 허겁지겁 막 먹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욕도 늘었고요. 너무 어두워지니까 좀 약간 약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하고. 대본 처음 받아보시고 느낌이 어땠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쌍둥이 여동생을 이제 알아서 만난 듯한. 그게 저는 이제 좀 재치 있고 뭐 아니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진심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래야 이 말들이 나올 테고 저랑 리듬이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도전 의식도 들고 그랬었죠.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처음엔 부담스러운데.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훅 땡기진 않고요. 그냥 뭐가 스멀스멀 그 어둠이 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동료분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들었고 꼭 한번 저한테 전화가 온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무조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전화가 오셔서 되게 좋았고
대본만 우선 보내주세요. 그리고 대본을 받고 바로 그냥 저 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이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면서 정말 와, 엄청나게 더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그렇죠. 아니 모텔이 절단처럼 전락하면 잠을 잡니까? 나 빼놓고 언니랑 둘이서 무엇을 그렇게 꼼냥거리려고? 이게 알베르 까미 원작 오해하고 이 지금 작품하고는 이제 좀 각색이 된 거죠. 네. 학생이 한 80% 네. 됐다고. 까미의 희곡 오해는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번역본을 그 한국인들이 사실 받아먹기에는 너무 난해해요. 그 철학 논쟁이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까미도 아마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희곡으로서 재미난 연극 희곡으로서는 썩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는 사실 또 그렇게 많이 공연되지는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도. 근데 저는 그 소재가 좀 재미있었어요. 그 오해. 가족 간에 그 엄마가 아들을 몰라볼 수가 있나? 딸이 몰라볼 수 딸이 있나? 그 여동생이 몰라볼 여동생. 수가 있나? 왜 몰라볼까라는 게 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요즘 우리 동시대 한국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정서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뭐라고 동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언어를 이제 한국말로 각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샛별은 어떤 사람이에요? 샛별은 50년 동안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바다에 모래밭이 있는지도 모르고 물고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50년 동안 바다를 못 본 사람의 눈빛과 말투와 그런 걸 오빠가 나한테 얘기해 줬을 때 그런 표정 같은 게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바다를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연출님의 도움으로 저는 바다를 좀 늦게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전체가. 그다음에 그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환경도 엉망이고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고 먹을 건 없고 굉장히 가난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끊임없이 여길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도 따뜻하고 아름답고 평온하게 평화로운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다로 상징이 되고요.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는 줄 알아? 우리과 동기들도 당신 노냐고 죄다 전화했더라. 영석이 엄마랑 무슨 관계야? 그걸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니들이 한 짓이 있는데? 제가 연극도 많이 하고 또 드라마도 많이 했는데 유독 아시잖아요. 사랑과 전쟁을 계속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지나가면 사랑과 전쟁? 저는 1편만 출연했거든요. 시즌 1, 2, 3인데 저는 1만 출연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그땐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하고 나면 방송하고 나면 어머님들이 쫙 오세요. 와가지고 막 거의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어머니는 막 안경, 선글라스 쓰고 오세요. 이렇게 벗으면 멍들어 있어요. 나도 맞았잖아. 이러면서 정말 있었던 일이야. 너무 궁금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제가 목욕탕에 가면 정말 구석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등짝을 진짜 빡 때리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은 몸에 맞는 건 진짜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네. 진심으로 또 애정을 갖고 봐주시니까. 맞아. 맞아요. 저는 1인 그 네네. 웨딩 드레스였나요? 그 네네. 해외 공연도 다녀오시고 네, 했잖아요. 에든버러도 다녀오고. 네, 네.
그러니까 1인극은 제가 30년이 되면 꼭 1인극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와서 그 1인극을 하고 무대라는 바다에 그냥 혼자 서 있는 느낌? 조금 겁도 나고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에든버러 공연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 역할들이 엄마 역할 할 때, 딸 역할 할 때 날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외롭지도 않고 다 그 역할을 소화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입었던 그 웨딩드레스를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거기 전 세계에 온 그 예술가분들한테. 그래서 사인 받은 거를 지금 제 거실에도 걸려 있거든요. 네. 의미가 있으시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더 많이 노력하고자 해서 했던 거고, 제가 2023년에 첫 공연을 했는데 그때 공연하면서 저는 연습 일지를 좀 쓰는 편인데 그걸 이렇게 차츰차츰 모아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모노드라 웨딩드레스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공연했던 그 책이 따뜻하게 나왔습니다. 인생 얘기해 줘. 부끄러워서. 그 책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책은 읽으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책은 선물하러 사는 겁니다. 우리 황석정 배우님은 또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어쨌든 우리 대단한 타이틀이 있으시잖아. 서울대 예. 출신이시고 또 한예종 출신. 믿기지가 않죠.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이해하고 아니 있어요. 믿겨. 아니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국악과셨어요, 그죠? 뭐 전공하셨던 거예요? 저는 피리, 태평소 이런 거. 아, 멋있다, 멋있다. 오 진짜.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연극에서 피리를 불었어요. 우리 영화나 국악과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연기자가 되려고 이렇게 다시 공부를 했는데도 이제 연극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기를 안 시키고 그걸 계속 시켜요. 그 제가 몇 년간 학교 다닐 때 10배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편곡도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걸 진로로 바꾼 건데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단원을 했어. 선언문을 딱. 나는 절대 이제 악기를 아예 입에도 안 되겠다. 그러고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샛별이라는 인물이 오해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친족인 오빠를 죽인 이후에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엄마와 같이 알게 되고 충격받은 엄마는 오빠 옆으로 가서 자살을 하겠다고 떠나고 그래서 혼자 남은 샛별이가 아주 극심한 자기 혐오,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얼굴을 물통을 통해 바라보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자살에 실패하고 거기서 어떤 깨우침을 얻죠. 자살은 너무 비겁한 거다. 나는 나 혼자 내 죄를 단죄하겠다. 그런 이제 선언을 하기 바로 직전 장면입니다. 샛별은 부조리한 이 세상에 그런 대사를 해요. 난 혼자 살고 혼자 죽이고 혼자 죽어가 아무한테도 용서 같은 거 빌지 않을 거야.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신한테 딱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솔직하게 딱 얘기해버리는 이런 것에 주목해서 보시면 더 즐겁게 보실 수 있다. 관전 포인트. 완전 포인트. 즐겁게는 못 보실 텐데. 고전의 향기가 그리우시면은 이 연극이 매우 유익할 것이고 배우의 치열함을 보고 싶다면은 당연히 이 연극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극 공간은 극장이라는 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제 몇 개 안 남은 공간이죠. 예, 여기서 극장에 오셔서 욕망과 선택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느껴보면 매우 좋겠습니다. 무슨 나 방금 했잖아. 아, 난 진짜 말 많이 했어. 방금 이제 또 하면서. 저는 우리 그 연출님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크게 웃었어. 아니, 순수 연극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원을 받거나 막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 연출님이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용기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또 좋은 공연을 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어려워도 그렇게 이렇게 이 연극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5월은 연극의 달입니다. 네. 어린이의 달이기도 하지만 연극 보러 오십시오. 5월 달은 5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5월 5회. 네. 어서 오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연극 5회 공연 정보 드릴게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학로 후암 스테이지에서 공연합니다. 우리 자세한 일정하고 예매 정보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얘기하면서 이 작품의 제목이 왜 5회인지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이 연극에서 비극은 나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결핍과 망상, 욕망과 선택, 또 오해가 불러온 심판, 까미가 말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느끼시면서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연을 기록하다 이기영의 아카이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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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